자,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 그리고 공작관TV의 그레이트 게임을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과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된 기획 시리즈입니다. 전두환은 위대한 대한민국 영도자였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전두환과의 재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민주주의를 파르헤지아의 실천의 조건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영어로 프리 스피치에 번역되는 파르헤지아는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하기를 의미합니다. 즉, 자신이 진실이라고 여기는 것을 처벌이나 후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는 지금 진실을 말하기가 두려운 사회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대는 전두환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거짓을 말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사회라면 그 사회는 미래가 없다. 지금 우리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지 모른다. 정의는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키고자 하는 것이 진실과 올바름이라면 정의는 칭송과 위대함의 화려한 옷을 입는다. 그러나 정의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거짓과 불이라면 정의는 역사를 짓밟는 가혹한 폭력이 되고 만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입에 올리는 자들은 두 개일 수 없는 진실을 말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진실은 두 개로 나뉘고 있다. 따라서 진실을 지키고자 하는 용기, 즉 정의도 두 개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모든 사실에 대한 평가나 판단도 두 개로 나뉘게 된다. 그중 하나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이다. 예를 들면 전두환을 보자. 누군가는 전두환을 살인마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누군가는 전두환을 단군 이래 최대의 경제 호황을 이끈 지도자 혹은 이 시대의 민주주의를 이끈 선구자였다는 평가를 내린다.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평가라 할 수 있겠다. 현 대한민국이 극심한 가치 혼란에 빠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누군가는 끊임없이 전두환을 저주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전두환 시대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전두환에 관한 무엇이 진실인가에 답을 내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혼란을 정리해야만 우리는 우리의 현대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진실을 가려내는 밝은 눈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려낸 진실을 지키는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그 용기를 우리는 정의라고 말할 것이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두려운 사회에서 우리는 용기를 내야만 한다. 진실을 알면 속지 않는다. 전두환. 이 이름은 가장 혐오를 받고 있는 그리하여 가장 안타까운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끈 상징적인 인물일 것이다. 전두환도 대한민국의 국운 상승을 위해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었기에 그에 대한 진실만큼은 밝혀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문예 노동자들과 정치권을 에워싼 진보 좌파 58 세력들은 전두환을 끝까지 살인마라는 이름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짓밟고 있었다. 좌파들로서는 그렇게 짓밟고 능멸해야만이 진보를 상징하는 집단들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일이라 믿었을 것이다. 더욱더 전두환과 박근혜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이후로도 진보의 장기 집권을 위한 폭력적인 그들의 행위와 존재 가치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될 것이기에 무려 1981년 12대 대통령이 취임 후 무려 40여 년이 지나간 지금까지 전두환을 놓아주지 않는지 모른다. 이에 필자 정재학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미래를 위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진실을 풀어내지 않고는 그 무엇도 온전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비교를 하자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끝없이 반대를 일삼던 두 인물을 생각해야 한다. 민주화 투사로 알려진 김영삼과 김대중이다. 이 두 인물들도 모두 대통령이 되었다. 이 두 인물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었느냐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하나는 나라 경제를 망쳐 IMF 시대를 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북핵을 완성시켜 오늘날의 비극을 만들어낸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 둘은 아직까지 민주화를 상징하는 성스러운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아직도 광주와 호남은 김대중의 생일날을 성인의 탄신일처럼 기리고 있다. 지나친 행위일 것이며 조소를 받을 일이다. 만약 전두환 이후 직선제 대통령제에서 노태우 대신 이 두 인물 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철강왕 박태준은 김영삼의 인물됨을 이렇게 말한다. 김영삼은 1시간만 대화를 나눠도 인물의 미천이 보인다. 한마디로 대통령 욕심만 잔뜩 들어있지 국가 경영에 대한 비전과 지혜와 경륜은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김대중은 더 일찍 북한 경제의 회생과 북한 핵 개발을 위해 전두환이 이룩한 경제 성과물을 북으로 보냈을지 모른다. 역사는 오늘에서 평가와 결론을 내린다. 우리는 오늘의 상황, 즉 현실의 상황을 파악하여 교훈을 추출한다. 그리고 그 교훈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하고 나아간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김영삼, 김대중 시대는 우리가 바라는 역사가 아니다. IMF로 각인된 민주화 투사 김영삼, 북한 핵개발로 이어지는 김대중 시대는 깊이 묻어야 할 오류의 역사일 수도 있다. 우리의 미래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화는 목표가 아니다. 민주화는 국가와 민족의 영광을 밑받침하는 도구적 이념일 뿐이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어떤 이념을 막론하고 부국강병을 실현하여 역사의 수치를 씻어내는 한편 고토를 수복하여 강한 민족, 강한 나라가 되어 민족의 영광을 재현하는 일이다. 전두환은 그 길을 걸었던 40년 전의 위인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한다. 침묵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 스티븐슨은 이렇게 말한다. 가장 잔혹한 거짓말은 침묵 중에 말하여진다. 그대가 진실에 대하여 입을 닫고 있을 때 전두환에 관련된 역사는 그릇되게 평가되고 이로 인한 세상은 민주당 좌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못 굴러간다는 뜻이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위대한 대한민국 영도자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전두환과의 재회라는 이 정지양님의 칼럼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요 이 80년도 5월 18일 이때 이 사태를 회고를 해보면요 참 대학 와서도요 저희가 80년대 대학 다니면서 정말 그 섬찟한 그 북쪽 애들의 그 선동하는 노래들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세뇌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당시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도끼날 세워서 대머리 찍고 대패날 갈아서 주걱턱 밀어 가자 이 어둠을 뚫고 우리 것 우리가 찾으러. 이 왜 기억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런 노래 있어요. 5월 하늘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두부처럼 잘 이루어진 어여쁜 너의 젖가슴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쏟네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쏟네 그러면서 피 세 번을 연창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노래가 지금 제 머릿속에 왜 남아 있을까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당시 아크로비스트 그 당시 우리 도서관과 그 대학 본부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이 있는데요. 저희 과 건물이 쭉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1동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확성기에 틀어지는 그 학생애들이 그 틀어놓는 그 음악 소리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게 머릿속에 이런 가사가 각인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머리가 나쁘니까 새기기가 힘들어서지 돌멩이에다가 새겨놓으면 오래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돌머리가 아직도 이런 그 당시에 학내에서 불려지던 그런 그 운동권 노래들이 제 머릿속에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참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정말 떨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비겁한 변절자들, 가증스러운 거짓말쟁이들 누구? 김대중과 김영삼이가
흐트러 놓고 엉망으로 훼손해 버린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저것들은요, 만약에 저것들이 대통령까지 갔으니까 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대에서 해놨던 걸 갖다 빼먹고 정말 호의호식을 했죠. 만약에 1960년 뭡니까, 윤보선 씨 장면 정권에 있었던 그 민주당 정권 하야로 계속 있었던 대한민국이라면 과연 뜯어먹을 뭐 고기라도 한 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살찌우고 배불려 놨더니 김영삼과 김대중이가 나라를 다 말아먹었죠. 이어서 이제 뭐 노무현이나 문재인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참 우리가 현대사를요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저희가 최근에 월드 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 안재철 대표가 만들어낸 책자처럼 사진으로 보는 6.25 이와 같은 우리 6.25 전쟁사를 별도로 우리가 국민의 교육으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교육 과정에서 정치 커리큘럼으로 넣고 해서 우리 현대사가 어땠다, 정말 일제 35년을 벗어나서 정말 거지의 나라에서 또 한 번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잿더미가 된, 그야말로 알거지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처럼 과학 강국이 되고 군사 강국이 되고 문화 강국이 되고 기술 입국을 했는지, 과연 어떤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과 역사를 통해서, 역사 교육을 통해서 바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젊은이들을 정정당당하게 아주 어디서나 떳떳하게 정직한 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게 지금 그러니까 김대중의 키즈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어서 그런죠, 가기만 하면 광주 5.18 묘역을 갖다가 찾아다니면서 무슨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가 이 소위 외눈박이 애꾸는 교육을 받은 이런 자들이, 또 이 대목에서 내가 서울대학교 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점수만 받는 그런 그 점수 벌러지들이 기술자들이 되어갖고 이게 고시까지 붙어놓으니까 이것들이 지금 나라를 갖다 이렇게 훼손시키고 망가뜨리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전두환 대통령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부채를 탕감했던, 국가 부채가 0, 빵원, 0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런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시해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고인이 되셨고,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를 안정적으로 진정시키면서 경제적으로 다시 우리 국민 전체 복리후생을 아주 큰 높이로 업로드를 시켰던 그런 역사적인 위인이죠.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무슨 부정한 사람이고 광주 뭐 시민을 학살한 살인마고 이 모든 게 지금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씌워진 프레임과 이 거짓 선동이 아직도 이 나라에 지금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자, 빨리 뭘 좀 없애버리고 바로 가야 되겠는데, 지금 공정과 상식 어디로 갔죠? 법치 질서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냐고. 지금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지금 한반도에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인데,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외교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외교부에 외교가 없고 국정원에 공작이 없습니다. 자, 이 뭐 하자는 겁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 가장 지금 문제가, 지금 국가안보실에 김태우가 국가의 외교정책, 안보정책을 지금 말아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교부에서 불만이 뭐 보통 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또 뭐 국정원이나 뭐 국방부 이런 애들은 자리만 주면 숨만 쉬고 이제 아무 짓도 안 하고 있겠죠. 그래서 참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제2기 행정부와 맞닥뜨려서 심각한 국가의 위기가 도래할 것 같은데,
빨리 계속해서 제대로 일을 갈 수 있게끔 저도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고맙습니다.